11중대 GOP. 중대장 깨대요. 경례 단결. 바로 신고합니다. 이병 김보건 동유신우 이상 이명은 2008년 9월 12일부로 대대로부터 제11중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 김창일 대위와 행보관 김호열 상사가 신병들의 전입 신고를 받습니다. 육군 최전방 전입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진행을 하기 바라고, 지금 지급받은 총기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길 바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신병들을 이제 GOP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신병들을 받는 순간은 김 대위와 기상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분단의 바람이 부는 곳 DMZ. 1953년 7월 27일 미군과 북한군은 정전협정을 맺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씩 물러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폭 4km의 비무장지대, 그것이 바로 DMZ입니다. 또 남북은 DMZ 안에도 GP라는 경계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74년 이 지역 DMZ 안에서 북한의 첫 땅굴인 제1땅굴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군 당국은 이 지역 남방 한계선을 GP 선상까지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곳과 북한군 GP와의 거리는 불과 1.6km. 북한군 GP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이곳과 가깝습니다. DMZ에는 어색한 남북의 긴장이 그대로 보여 있습니다. (11중대장) 김창일 대위가 병력들을 맞이합니다. 작전을 위해 DMZ로 들어갈 사단 수색대원들. 이들의 DMZ 출입을 관리 통제하는 것도 김창일 대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병력도 작전 투입할 때, 철수할 때까지, 차후에 저는 이제 야간 또 순찰 돌 때, 그때가 제일 긴장됩니다. 오케이 초 상무 앞에 초 실탄이 장전됩니다. 연습도 훈련도 아닌 실제 작전. 1953년 정전협정 당시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있는 DMZ의 통문을 김창일 대위가 개방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측 DMZ 안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순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국토 내 최고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대원들의 등주에서 통문을 잠그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철책을 통문을 2개 열게 되는데, 내철책에 있는 통문을 열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가벼운 편인데, 외철책에 있는 통문을 열고 문을 닫아줄 때, 그리고 수색 병력들이 투입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항상 좀 안전하게 복귀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전쟁이 멈춘 55년간 후방의 안전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이처럼 조용한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었습니다. (11중대) 김호열 상사는 부대 점검을 나갑니다. 정리하는 거야 이거? 야채가 시들었어. 예. 어? 예. 소외제거 좀 하고. 예. 어? 정리가 안 됐잖아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거 잘 보관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김호열 상사의 직책은 (11중대) 행정보급관. GOP 근무만 6년이라는 경력답게 보통 꼼꼼하고 엄격한 게 아닙니다. 불을 켜놔야지. 이거 오늘 거지? 예. 켜놔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지? 켜놓으라고. 그렇게 한참을 지적만 하더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는 거야 이거. 잘 쓰겠습니다. 병장 정용석. 수고해. 병장 정용석. 휴가가 걸려있는 대대 로또를 무뚝뚝하게 건네주고 횡하니 가버립니다. 보급관님은 항상 꼼꼼하시고 좀 다른 간부님들에 비해 좀 더 지적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그만큼 뒤에서도 또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흔히 말하는 사나이다운 남자다운 면이 있습니다. (11중대) 대원들은 야간 경계 근무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GOP의 가장 막중한 사명은 빈틈없이 철책을 지키는 일, 그리고 전군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진 한명 가진 이주환 일병 이주환 단결 경계 근무 신고 집합 준비 끝. 전문배 전방에 이살투 소모자 등장. 조성원 유사시 적과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 이병 후타한 발 경계 근무자들 역시 실탄을 지급받습니다. 무릎 앉아 전제 안전 먹더라 만약의 사태가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실탄은 GOP 병사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고 준비 힘찬 서초과 함께 투입 철동계 15소 화이팅! 철책의 긴장 앞에서 정전후 55년이란 세월은 무의미합니다. 이곳 GOP를 지키는 것은 55년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전쟁이 멈춘 것처럼 대비하는 긴장감입니다. 김창일 대위도 장비를 챙깁니다. 대원들이 철책 경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야간 순찰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중대장이 챙기는 장비 중에는 사탕도 있습니다. 야간 철책 순찰은 GOP 중대장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철책 경계에는 지휘관의 관리와 점검이 뒤따라야 하죠. 어둠에 잠긴 DMZ에는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창일 대위는 날마다 그곳을 순찰합니다. 매일 보는 철책은 매일 긴장이 흐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만약의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철책. 매일 밤 이어지는 김창일 대위의 야간 순찰 역시 그 만약의 시간을 위한 것이죠. 실제 저기 온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맞게끔 다 덕발을 해야 돼. 알지?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대원들을 각성시키는 것도 중대장의 임무입니다. 잘 들리나? 그래,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래, 수고해라. 그래. 긴장된 가운데 고생 많다. 열심히 해라. 계속 직전하겠습니다. 안전수찰 되십시오. 마침 상승대대 이권배 대대장도 야간 순찰을 나왔습니다. 네, 고생한다. 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해야지 또 우리 병력들이 생겨날까. 네, 병력들 보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해. 예. 안전히 수고. 이정 안전수사 되십시오. 안전수사 되십시오. 대대장까지 나서서 GOP의 모든 촉각을 철책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 수고한다. 기현이는 이 초에서 오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예. 그지? 내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네 옆으로 저기 올 것 같아. 너도 그런 생각 항상 하지 않아, 그지? 예, 이쪽으로 적이 분명히 옵니다.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하여튼, 우리 앞에 항상 저기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야 돼,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 예. 그래, 수고해라. 유영, 임성. 그래. 언제나 적은 내 앞으로 온다. 이권배 대대장 그리고 GOP 모든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적이 만약에 침투한다면은 주간보다는 야간일 확률이 높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야간에는 잘 관측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계 병력에 집중되는 것은 야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야간에 대부분의 우리 병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 야간에 많이 이렇게 순찰을 하고 경계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수고해라. 순찰로 사이에는 밤샘 경계 작전을 펼치는 병사들이 배도 채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대기 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 있었네.
김수민 그냥 김수민. 홍빈이랑 같이 했구나. 예. 안 고프나? 출출합니다. 출출해? 예. 어이, 맛있는 거 나왔네. 잘 먹겠습니다. 먹어. 예. 최전선의 긴장 속에서 맞는 잠시의 위로. 그 앞에서는 이등병도 대위도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은 이곳에 커피 프린스 15호점이라는 따뜻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네. 니네들 별로 안 친하지? 아들입니다. 아, 너 아들 꿈만이냐? 예. 형준이가? 예. 김승민도 이제 너도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예, 이제 95일 정도 남았어요. 처음에 김승민 봤을 때 진짜 언제 전역하나? 언제 키우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 흘러가지고 전역할 때 다 됐네. 예. 형준이도 시간은 금방 가. 너무 좁아지지 말고. 그렇게 있을 때 낮과 밤이 좀 바뀐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배우잖아. 예. 나중에 내가 사회 나가서 다시 학교 다닌다든지 직장 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예. 자부심 가져. 예. 선택받은 2%야. 그래, 2% 먹을 수 있다고 하자. 선택받은 2%라고 자부하는 병사들. 이들이 김창일 대위에겐 모두 보물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야간 경계 근무가 끝났습니다. 긴장과 피곤 속에서 다시 하루를 지켜낸 병사들이 김창일 대위는 대견스럽습니다. 니들이 희망 짱이다 진짜. 네, 어제 근무. 밤에 생각보다 많이 추워가지고 고생했습니다. 힘드셨어요? 예. 이렇게 근무 마치고 예. 돌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밤에 많이 졸리고 그래도 딱 그분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 이렇게 쌩쌩해져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 같아요. 남들은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 하지만 GOP 대원들은 그 시간에 일과를 마칩니다. 그런데 김창일 대위가 챙긴 사탕이 어느새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생일이라서 중대장님이 건물대 생일 선물을 넣어주신 거죠. 세상에. 중대장님 되게 섬세하십니다. 아, 섬세하세요? 예. 이렇게 과자를 보통 남자들 이렇게 잘 안 쓰는데 다른 부대 중대장님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저희 중대장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중대장님 잘 먹겠습니다. 날이 허원한 아침 8시. 이렇게 GOP의 하루가 저뭅니다. 최전방 철책에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김호열 상사의 손이 분주합니다. 추석 연휴 때 그 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집에 못 가고 하니까는 부대에서 이제 행사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리 솜씨는 어떠신 편이세요? 좋으신 편이세요? 나날이 해마다 하다 보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김호열 상사의 무뚝뚝한 손도 이때만큼은 맵시 있어 보입니다. GOP 근무 6년, 이곳에서 맞는 추석만 벌써 6번째. 어색하던 상차림도 이제 슬슬 요령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고향의 차례상과 똑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정성만은 모자람 없는 기상사의 차례상입니다.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한 한가위. 11중 대원들이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제주는 김창일 대위가, 집사는 김호열 상사가 맡습니다. 부대의 일을 처리할 때나 추석 차례를 올릴 때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역할이 나뉜 이들은 영락없는 부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항상 고향을 등에 지고 철칙을 마주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철책을 등에 지고 고향이 있는 남쪽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이들 덕분에 고향의 추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뭐 친지, 가족,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우리 동료들, 전우들과 함께 이치해가지고 이렇게 합동 차례까지 지냈는데 다들 기분은 괜찮지? 예!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친지, 가족, 친구들이 모두 다 편안하게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자부심, 열정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앞에 오는 적은 반드시 잡는 거야. 알지? 예! 야, 음복할 사람 없나? 야, 자기 오늘 술 한잔 해야겠다. 야, 나와. 뭘 먹는다고? 아, 그럼 음복 한 잔씩 해야지. 안 돼, 이거 먹지 말아야지. 에이, 음복인데. 안 됩니다. 아니, 복 받아야지, 애들. 아이, 안 돼. 오늘 일단 음식만 먹자. 술은 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정환아, 소방 뒤로 빼. 융통성 없는 기상사 덕분에 술은 음복하지 못했지만 음식은 병사들 몫입니다. 맛있다. 추석은 최전방 철책에도 차별 없이 넉넉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고향이 그립습니다. 기껏 길어봤자 이제 명절 4번인데 이 명절 4번 부모님이랑 같이 못 있어드려서 죄송하고 못 있어드린 것만큼 다음부터 더 잘해드리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아들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녁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 마치고 저녁에서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나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철. 그날 오후 김창일 대위가 차를 몰고 부대를 나갑니다. 중대장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집에 갑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휴가 받으십니까? 예. 간만에 보상휴가 받아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면 그냥 어머니가 몸이 좀 많이 편찮아지셔가지고 병원 좀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뭐 마트나 이런 걸 자주 못 가셔서 제가 갈 때마다 꼭 모시고 가서 장 볼 거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위나 이등병이나 집에 가는 심정이야 비슷할 테지만 김창일 대위는 못내 어머니가 마음에 쓰입니다. 아들 보고 갖고 왔어 우리 아들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팠어 이렇게. 꼼짝을 못한다 내가. 아주. 건강히 하셔야지. 뭐 가지러 왔어? 휴가. 휴가 나갔어요. 휴가. 네. 며칠? 이틀. 할머니 오셨다 그래가지고 휴가 받아서 나갔어요. 엄마들이 지금 뭘 수고해? 뭐 교육받고 왔나 내가? 아니 수고했다고 수고한다고. 사연 없는 가족이 어디 있으랴마는 김창일 대위의 가족도 사연이 있습니다. IMF로 가세가 기울면서 김 대위는 꿈을 접고 직업 군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미안함 탓에 어머니의 건강도 그때 크게 나빠졌습니다. 요즘 좀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깜빡거리지 마시고. 이번엔 눈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다쳤던 자리가 쉽게 낫질 않습니다. 다쳤던 영향이면 이게 막 까맣잖아요. 너무 말라서 그래. 연합 고저치마가 심해. 어머니는 다 주지 못한 자식이 미안하고 자식은 주지 못해 몸 상하는 어머니가 미안할 따름입니다. 먹어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얘는 아들 아닌가?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잖아. 나. 맨날 보는 자식 오래간만에 한 번씩 보는 자식. 오래간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 집밥이 맛있구나. 자신을 길러낸 어머니의 밥.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세상에서 오직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 오면은 한 번씩 이제 가서 외식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행복하죠? 누가 중대장 아니랄까봐 집안 보급품을 점검합니다. 이런 데는 찬장 검사를 좀 해야
아니 엄마 살림을 찬장 검사를 한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살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는 거야? 응. 이번엔 설거지를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또 설거지를 다 해주니까 또 편하네. 에휴. 가끔 한 번씩 해주는 거지. 역시 착한 아들이요. 명령하는 일이 더 익숙한 중대장도 집에서는 그저 어머니의 자식일 뿐이죠. 근데 안 갔을 때는요, 종종 했어요. 밥 먹고 나면 다 치우고. 군생활 하니까는 이제 진짜 오래간만이네. 설거지 도와주는 게. 됐어. 마무리 내가 해서 엄마가 할 테니까 쉬어. 수고했어 아들. 다음 날 어머니가 요리로 부산한 아침 일찍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예, 잠시만요. 야, 우리한테 전화 왔어. 응? 진짜? 무슨 일인데? 알았어. 지금 밖에 바로. 알았다. 부대에 상황이 걸렸다는 전화. 부대에서 무슨 전화예요? 아 진짜 급한 일 있어서 진짜 가야 돼 진짜. 아 진짜요? 네. 어떤 일인데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들어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 돼 진짜. 진짜 가야 이거 되거든. 몇 숟갈만 먹어 앉아서. 자, 몇 숟갈만 먹어. 1분밖에 안 걸리잖아. 하지만 부대의 급한 일이 어머니에겐 섭섭함입니다. 아유, 군생활이라는 게 이래서. 아버지 부대 일 있어서 빨리 갈게요. 아침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모처럼 만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가니까 속상하지. 속상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GOP 철책. 그곳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11중대가) 주말을 맞았습니다. 주말이라고 철책 경기에 빈틈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일보다는 시간이 많습니다. 못다한 개인 정비와 생활관 청소로 군대가 유난히 복잡거립니다. 게다가 오늘은 중요한 계획도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생산다고 밝은 얼굴로 얘기해주고. 예. 일과에 쫓겨 그냥 지나친 김형준 일병의 생일을 챙겨주는 일입니다. 너랑 다르다고. 경준아! 경준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꺼 뭐해 불꺼. 계속 저에게 잘해주시고 하니까 많이 끌렸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선임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저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모르던 젊은이들끼리 모여 객지에서 맞는 생일. 음식이라고 해봐야 케이크 하나와 과자가 전부.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가족이 되어갑니다. 너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 군에 입대한 뒤 석 달이 다 돼가는 나성철 이병은 코앞에 다가온 첫 휴가를 대비해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준아 끝났어. 감사합니다. 네. 부대 막내인 이등병. 하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향 선배인 가진 상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많이 갔어? 많이 갔잖아. 예. 난 그때 나이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어. 보지 못했어 너는. 119 때는 진짜 계획을 딱 세워서 나가야 돼. 4박 5일이잖아. 예. 일단 눈 한번 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간단 말이야. TV 채널 하나 돌려도 하루가 지나가. 그러니까
아, 뭐 하겠다 딱 정해야 돼. 여자친구 2명이잖아. 뭔가 이거. 한 번씩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형제 같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미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김호열 상사도 주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대 살림과 병사들을 관리하는 중대의 어머니 역할. 모든 어머니들이 휴일에 더 바쁘듯이 기상사의 휴일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호열 상사는 아직 37 노총각입니다. 시간 개념을 군인이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시간을 거의 못 지키고 그냥 제 시간에 나가서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는 많이 차이던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만나는 아가씨는 그래도 시간이 늦어도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요. 기상사의 오랜 노총각 생활에는 출퇴근 없이 부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GOP 간부라는 까닭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직 GOP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김호열 상사가 급하게 취사반을 찾았습니다. 계란이 살짝 덜 익어가지고 이거 야 됐다 야 간은. 군대에서는 구경하기 힘들다는 떡볶이가 취사반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동생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해갖고 정선을 주면은 삼겹살도 잘 먹는데 떡볶이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소초의 날. 한 달에 한 번씩 병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일종의 소초 파티입니다. 윤는 상병이 입이 고급이어서 냉동은 별로 안 좋아. 예. 취향이 자라가지고. 부대 막사 앞 연병장이 오늘의 파티 장소. 메뉴는 떡볶이와 삼겹살. 작업하느라 고생했고 어? 고기 삼겹살 잘 구워갖고 확실히 익혀서 먹으란 말이야. 알았지? 비리건데 먹으면 안 되니까. 한 달간 쌓였던 철책의 피로가 삼겹살 익는 소리에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함께 익어갑니다. 아, 사장님이 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불판에서 살살 녹는데? 그때 한 7개월 됐으니까 휴가 나와서 못 먹은 떡볶이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박살. 엄마 이런 것보다 약간 모자란데 그래도 맛있어요. 자식 같은 병사가 주는 삼겹살은 어쩌면 더 맛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날 계기를 해갖고 좀 병사들이 좀 풍족하게 좀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행정복관으로서 좀 많이 좀 미안하죠. 전병주가 노래 부른대요. 어느 부대나 제가 누이는 있기 마련이죠. 둘, 셋, 넷.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오늘의 마늘에 나는 취해버렸어. 나의 사랑이 식기 전에 빠져버렸어. 해천장에서 냈어야 되었어. 빈고양을 건너서라도. 시커먼 군인이 부르는 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미녀 가수 노래 못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유쾌하게 즐기는 일이 김호열 상사가 오늘 이들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병준 노래 잘하는데? 어? 휴가가 걸린 대대로 옷도. 제가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철책의 무게를 덜어주는 지금 이 휴식의 힘은 오늘 야간 근무로 곧장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11중대에 특급 전사 사격 측정이 있는 날입니다. 사격은 언제나 극도의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더 크게 안 하나? 어? 그럼 똑바로 알았어? 예.
바쁘게 안 해? 알았어? 예! 배종욱, 황학성, 김정건, 윤상진. 특급전사는 또 뭡니까? 특급전사는 말 그대로 특급 최고의 수준에 있는 병사들을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한테 포상휴가증도 주고 조기진급 시키는 건데 자격 요건은 저 체력검정 3개 요소에 대해서 특급을 받아야 되고 사격은 축소 사격을 해서 20발 중에 18발 90% 이상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어넣어. 네. 국방의 심장부를 지키는 병사들은 더욱 강한 군인, 강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OP 부대에서는 매달 특급 전사를 뽑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의 용사. 사격이 시작됩니다. 유사시 이들의 목표는 후방 부대가 전투를 준비하는 단 몇 분 동안 적들의 전진을 저지하는 것. 이 한 발 한 발이 그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박요한 상병은 아쉽게 2발을 놓친 18발을 쏘았습니다. 어떻게 원래 평소 쏘는 만큼 쏘셨어요? 예, 그 감자 조절도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 총기 손질을 잘하면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대대 11중대가 맡은 최전방 철책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밖에 없는 중인데 계속. 가진 상병이 빨래를 갭니다. 잠깐만. 군 입대 전에는 저 먼 나라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관물대 정리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관물대에는 대한민국 군인 누구나 그렇듯이 여자친구 사진이 소중히 담겨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여친을 아직도 사귀고 있어가지고 결혼하자. 아, 결혼했어요? 아, 얘 결혼 안 했습니다. 했잖아. 애가 있는데 지금 결혼을 했다니. 작년 6월 달인가 그쯤에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실질적으로 군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결혼식을 하기는 힘들고 이제 군대에서 이 휴가를 줘가지고 이제 혼인 서약만 일단 하고 들어온 상태고. 가진 상병이 입대한 후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복무 중이라 아직 식은 못 올린 상태. 딱 얼마 안 돼. 애기는 몇 살이에요? 이번 달 4월에 난 아니 한 살입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제대하고 나면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남보다 가진 놀지 마. 남보다 더 행복하게 키워줄게. 사랑한다. 그날 오후 부대 근처 마을 기상사가 외출을 나왔습니다. 무뚝뚝한 노총과 김우열 상사의 데이트입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하지만 GOP의 특성상 많이 만나야 한 달에 2-3번이니 아직은 어색한 사이입니다. 진짜 웃기다. 아니 평상시 말을 잘 안 하는데 아저씨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진짜 감옥해요. 다른 군인들은 안 그럴 텐데. 쓸데없이 과묵한 기상사 덕에 대화가 도통 이어지질 않습니다. 애인이 아니라 마치 거래처 손님을 만난 듯한 분위기. 제발 좀 뭐 하는지 좀 보고 좀 들어가. 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자동차 극장. 그런데 저 저번주에 봤던 거네. 집에 되겠어. 저 저번주에 심지어 전에 봤던 영화를 또 보러 들어왔습니다. 무뚝뚝한 김호열 상사. 과연 결혼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연애 작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창일 대위는 신병들을 불렀습니다.
비록 최전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병들의 적응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힘들지?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할만해? 예. 이제 2주 지나서 3주차 돼가고 있다. 예. 너는 중학교만 들어가 있고 신혼 후반여고만 들어가고 있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왔어. 그럼 중대장이 생각하는 건데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현재 너희의 위치는 이등병이잖아. 예. 항상 좀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다음에 선임병들이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지. 알려고 노력해야지. 예. 요즘 세대는 형제 없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단체 생활도 처음 접하기 마련. 하지만 신병들은 다행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 자대 배치를 GOP로 처음 받고 왔을 땐 아직도 군인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경계 근무 들어가고 소총도 들고 막 수류탄도 들고 그러니까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무 잘해서 수고해. 선택하기 이상 뭐 강하게 군인이 돼간다는 김복원 이병은 군인답게 철책 근무를 나갑니다. 망원경으로 전방을 감시하는 모습이 제법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점점 어울려가는 만큼 후방은 더욱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해질 무렵 비룡부대 수색대원들은 다시 DMZ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취지의 DMZ 야간 매복 작전. 다시 또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지만 적과 만났을 때 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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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개통되고 있어? 예! 그래, 매일 작전에 투입이 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호앞으로 적이 온다고 생각하고 작전에 임해주길 바래. 대형자 투입! 전화상대 앞으로 온다. 투입! 프로 가! 김창일 대위가 다시 DMZ로 향하는 유일한 출입구 통문을 엽니다. 대원들은 전쟁의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있는 DMZ에서 또 새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DMZ에 비가 옵니다. 만약 적이 온다면 낮보다는 밤에, 맑을 때보다는 비 올 때 올 것입니다. 허리 끊긴 반도의 최북단. 벌써 쌀쌀해진 날씨 속에도 김창일 대위가 야간 순찰을 나갑니다. 매일 보는 철책이 김창일 대위에겐 매일 새롭습니다. 중대장이다. 문은 순찰. 희망 3 앞으로. 소프팅 시작했습니다. 하수 경장 최승과 구사수 이병 이성수가 작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직과 조치에 완전히 기하고 있습니다. 크레마리 집까지 아주 숙제를 잘 하고 있구나. 병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팽팽히 긴장된 DMZ의 새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5년 동안 지켰던 그 새벽 덕분에 DMZ에 멈춰져 있는 전쟁의 시간은 아직 철책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고무줄을 너무 짧게 묶어놔갖고 애들이. 응? 예. 무뚝뚝한 노총각 김호열 상사는 오늘도 철책을 관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거 가드레일 저거를 연결해갖고 몇 가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하다 말았네 이거. 예. 작업을. 페인트 도색도 다 해야 되고. 이 철책선 하나하나에는 노총각 김호열 상사의 청춘이 묻어 있습니다. 부대 어머니로서 또 행정목관으로서 부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제 역할이고
GOP 철수해서 여자친구와 좋은 인연 맺어갖고 결혼하는 게 제 꿈이고 바람입니다. 김창일 대위는 오늘도 중대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족은 잘 있냐? 예. 딸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괜찮아? 예. 전화하면 딸 그냥 옹알이만 이렇게 들리지? 예. 그래도 들으면 기분 좋겠다. 그 천직이라는 게 그 글자 그대로 하면 하늘에서 이제 직책을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이 저한테 조금 늦게 준 것 뿐이지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MZ의 삭막한 출입문을 여닫고 날마다 철책을 지켜내는 일.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켜하지 않을 그 일을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어떤 사명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김창일 대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GOP 최전선은 한시라도 진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 단 한 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악성 사고 및 인명 손실이 없는 만큼 완전 경계를 해서 우리 이제 육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좀 평안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바라지만 너무 자주 잊고 있는 소망을 그들은 언제나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55년, 분단의 상징 DMZ는 오늘도 변함없이 평화롭습니다. 그 변함없는 평화 뒤에는 소박하지만 숭고한 소망을 품고서 오늘도 철책을 지키는 육군 비룡부대 11중대 장병들이 있습니다.